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정우입니다. 기사로 알아보는 3월 보험업권 전망, 어떠한 기사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 의무와 설명 의무 중에 어떠한 의무가 더 중요할까요? 보험 영업을 하시는 컨설턴트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내용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6년 3월 오토바이를 타다가 결국 사고로 사망하면서 유족 측에서는 약 5억 5천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 사망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계약전 알린 의무, 즉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다라고 고지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당연히 유족 측에서는 소송을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금 5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분명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라고 고지를 했는데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는 확실히 계약절 알릴 의무, 즉 고지사항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계약을 받는 과정에서 컨설턴트 분이 이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이 매우 중요한 사실과,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을 하는 경우라면은 특별약관에 의거해서 보상을 한다라는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보험사 손을 들어준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내용이 매우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점점 설명 의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판례들이 있을 때마다 결과가 소비자 측으로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는 쪽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설명 의무, 특히 중요한 의무에 대해서는 꼭 빠지지 않고 계약자분이나 또 계약을 하는 당사자분들한테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한 번 더 다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원 가면 저도 이런 얘기를 먼저 듣습니다. 실손보험 가입한 거 있으세요? 다 어떠한 내용인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실손보험이라는 게 가입한 이유가,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의료비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이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 때문에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덜 수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 사기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조직적으로 또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어떤 보험 사기를 만들어내고 기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만이 보험 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병원에서 이 실손의료보험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당연히 그들의 의료 행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비자분들은 당연히 이를 통해서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덜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이 자연스럽게 이 보험 사기에 가담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보험 설계사도 저 또한 소비자분들이 이러한 부담을 덜기를 바라기 때문에 청구에 있어서 또는 진료하는 행위에 있어서 최대한 실손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좋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간 우리도 고객도 보험 사기에 가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유명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양제라든가 또는 그 칵테일 주사, 이런 것들 미용을 위해서 받았는데 또는 건강 증진을 위해서 받은 처방인데 이러한 처방을 치료의 직접적인 목적의 처방이다라고 하면서 진료에 대한 어떤 서류들이 허위로 작성되는 것이죠. 이는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에 의거해서 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게 보험 사기에 가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는 행위는요, 조심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굉장히 130% 이상 급등이 되면서, 물론 이제 구실손, 착한 실손이 구분이 되지만 소비자분들의 굉장히 많은 컴플레인들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 보면 함부로 청구하는 것이 결국은 소비자한테 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을 지켜서 소비자분들의 편익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노인을 학대하는 것. 자, 노인을 학대하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행위하는 것만이 학대 행위가 아닙니다. 최근에는요, 점점 이 경제적인 노인 학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이 팍팍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경제적 노인 학대가 확대되고 있고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어떤 내용이냐면, 학대 행위를 하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범죄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가해자들이 누가 되냐면 가족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런데 제 고객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고객이 나름 부동산 자산과 금융 자산을 함께 많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부자 고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객이 용산구 이태원동 쪽에 빌라를 갖고 계셨고요. 매달 월세로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갖고 계신 고객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객이 갑자기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 부동산을 처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웠죠. 왜냐하면 지금 10억이란 큰 돈이 있어도 은행에 돈을 넣어놔봤자 큰 이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금리가 주는 충격이 상당한 거죠. 그런데 그 부동산을 팔게 되면 이 고객님이 세팅되었던 은퇴 자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초증이 뭐였냐면, 자식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져서 이걸 팔아서 사업을 도와주겠다라는 이 부모님의 사랑이 담긴 결정이었습니다. 자, 부모님의 사랑이 결국은 본인들의 은퇴 생활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거나 부족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경제적 노인 학대의 가해자들이 바로 80% 이상이요. 보시는 것처럼 아들, 딸,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이러한 그 경제적 이제 노인 학대를 받고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8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굉장히 취약한 계층에 계신 분들, 당연히 인지 능력이 떨어지거나 힘이 없으시죠.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신고도 하지 않으시고요. 뿐만 아니라 당하기만 하고 있는 어떤 현실이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그냥 눈에 선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산의 구성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대한민국은 신탁제도가 매우 부실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가의 견해들을 그렇게 내보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이든 부동산 자산이든 분명히 장점이 있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들의 사랑 때문에 이러한 본인들의 노후마저도 많이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자산의 구성, 특히 은퇴 자산의 구성은요, 연금 자산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매우 효과적이고 좋은 자산 구성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고객분들의 컨설팅을 할 때 반영을 해서 컨설팅하는 것도 저는 좋은 컨설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을 활용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속형 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은 은퇴 자산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또는 상속, 또 세금,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사가 있어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고객은요, 나름 굉장히 부자 고객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산이 부동산으로 치중되어 있었고요. 은퇴는 현금으로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고 현금 자산을 확보하면서 다양한 금융상의 문제점들이 발생이 된 겁니다. 일단 최근에 부동산들이 보유세라든가 이러한 세금들이 굉장히 오르면서 부동산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었던 거죠. 그래서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고
이 금융자산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첫째,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을까? 두 번째,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면 제외될 수 있을까? 또 내가 사망 시에는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잘 이전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다양한 고민들이 담겨진 그러한 사례를 통해서 이 전문가분이 풀어준 건데요.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상속형 연금의 종신연금 수령 방식으로 선택을 해서 풀었습니다. 이 연금은요, 가입 시점에 따라서 당연히 받는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요. 또 가입할 수 있는 금액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을 때 이 받는 연금액 또한 공시율에 따라서 변동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 연금 자체에도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최저보증이율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연금 자산의 가장 큰 장점은요, 죽을 때까지 지급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정 기간 동안 종신연금을 뭐 언제까지 수령하느냐의 확정 기간 동안 또 받지 못한 연금이 상속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속형 종신연금 수령 방식의 즉시연금은요, 먼저 약 10억 원 정도를 60대 후반이 거치를 하게 되면 매달 약 178만 원의 연금액이 나옵니다. 작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약 2%, 은행의 2% 금리에 해당하는 거기 금액이 있기 때문에 작지 않고요. 두 번째, 비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물론 최근에 비과세 혜택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100% 비과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입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면은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10억을 가입을 했는데 178만 원씩 매월 수령하게 되면 이 금액이 가입 금액을 넘어서지 않는 시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물론 넘어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이연 과세 이연을 통해서 세금을 나중으로 미룬다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즉시연금 같은 경우는 매달 받는 금액이 가입 금액을 넘어서려면요, 약 46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60세 후반에 가입해서 46년이라면요, 100세가 넘은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사망을 일반적으로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세금을 낼 일이 없기 때문에 비과세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을 하게 되면 가입 금액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고액자산가라면 아무래도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우리가 상속세를 낼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상속세를 급히 준비를 현금으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의 대처 방안으로 종신보험 같은 것들이 우리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상속형 즉시연금은 이 사망보험금이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부분도 매우 좋은 활용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에 대한 부담도 당연히 낮춰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속형 즉시연금을 활용하는 것은요, 고액 자산가들의 컨설팅을 할 때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기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하면 아주 고정관념이 있죠. 1년에 한 번 보험료를 낸다. 물론 분납이 가능한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컨설턴트 분들이나 소비자분들 모두 1년에 한 번 보험료를 내면서 1년마다 새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고정관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자동차 보험도요, 매월 보험료를 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주행거리에 따라서 보험료를 굉장히 아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일리지 특약을 통해서 보험료를 아낄 수 있지만 그거와는 다른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인터넷 보험회사가 이번에 주행거리에 따라서 매달 보험료를 내는 그러한 보험을 출시했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는요, 평균 1년에 약 1만 5천 킬로미터 정도를 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험은요, 1만 5천 킬로미터를 기준으로 책정을 했고요. 처음에 가입할 때 가입비를 일단 냅니다. 그리고 한 달마다 주행거리를 측정해서 이거보다 적게 평균 주행거리보다 적게 탔으면 보험료를 적게 내고 많이 탔으면 그만큼 또 많이 내는 그러한 방식으로 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일단
핵심인 것은 매달 보험료를 낸다라는 거, 그리고 내 주행거리에 따라서 보험료가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이 보험에 가입하면 시거잭에 꽂을 수 있는 그러한 IoT, 즉 사물 간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러한 기기를 줍니다. 그거를 딱 차에 설치를 하게 되면 내 주행거리에 대한 정보가 보험사로 날아가게 되고요. 보험사는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매달 책정해서 보험료를 수거해 가는 방식입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보험료를 우리가 1년에 한꺼번에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고객분들이 많이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해외여행을 갈 때도 있고요.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올 때는 주행을 적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또 보험료를 더 할인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IoT 기술을 통해서 개인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험이라는 게 큰 통계, 확률을 근거로 해서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식인데, 이제는 차마다, 개인마다 따로 손해율을 측정해서 보험료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선택폭이 굉장히 앞으로 넓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보험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 보험과 비교를 해도 한 15,000km를 넘어서지 않게 탄다라면은 8에서 30%까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시장의 변화가 충분히 기대가 되는 그러한 상품이고요. 이러한 상품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면서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히고 또 컨설턴트 분들의 영업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고정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